Xin chào các bạn.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트남어 파트너 윤선혜입니다. 자, 우리 국어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저번 시간에 이어서 tôi nên đi bằng gì? 저는요, 무엇으로써 무엇하고 가야 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문법 포인트 두 개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 한번 구경했던 친구예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떤에 해당하는 의문사 now. 국정 묻기 할 때 한번 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문장 끝에 붙어서 가볍게 배우는 what에 대해서 학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바로 볼게요. 이 어떤의 뜻을 가진 의문사는 바로 나오셔야죠. now입니다. 뭐라고요? now. 그쵸?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할 때 người nước nào 하고 우리 이미 학습을 했었어요. 이제 문법적으로만 중요한 거 잡아가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now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명사와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 now라고 제가 외워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명사 now, 명사 now 하면 어느 명사, 어떤 명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the와는 조금 구별을 지어야 합니다. the 하면 우리가 무엇, 무슨이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와 the는 같이 결합을 바로 결합시킬 수 있지만 이 now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어떤 거 먹을래? 뭐 어떤 거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랑 결합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치만 문법적으로 이 now는 반드시 명사와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명사 now 늘 이렇게 알려드려요. 명사 now 어느 명사. 자, 그러면 이 th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동사랑만 결합을 하냐? 그건 또 아니죠. 뭐냐면 이 동사라는 건 동사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동사, 목적어, the 하면 이건 뭐예요? 목적어가 바로 명사 성분이겠죠. 그럼 예를 들면 무슨 음식을 먹어 이렇게 할 때 이 the는 명사와도 결합할 수 있고 또는 뭐 먹니? 라고 할 때 ăn gì 이렇게도 결합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다만 이 now 같은 경우에는요. 뜨거웠어요. 너무과. 자, 이 now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와만 바로 결합할 수 있고 여기 예를 들어 ăn nào 어떤 거 먹어? 어떤 먹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ăn món nào 그래서 어떤 음식 먹어 이렇게 할 때 명사와 함께 결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사실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아, now는 명사 now, 아, the는 동사 the 또는 동사 목적어 the 하고 목적어는 명사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챙겨두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꺼내실 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바로 가볼게요. 어느 날에 가고 싶나요? 우리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어느 날 하면 명사 now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 자리에 날에 해당하는 ngày 넣어서 ngày nào 하면 어느 날이 되겠죠. 그쵸?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당신은 anh muốn 동사 썼어요. 가기를 원합니까? muốn đi 그리고 ngày nào 어느 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주어 동사 쓰고요. ngày nào 어느 날에. 자, 두 번째요. 이 수업에서 어떤 사람을 알고 있나요? 라고 했어요. 사실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표현이 어려운 문장인데 자, 가볼까요? 당신은 biết 알다라는 동사예요. biết 알다. 알다요. người nào, người nào. 자, 여기서는 어느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trong lớp này 하면 명사 này 하면 뭐였죠? 여러분 여기서 명사 now 하고 나니까 어떤 명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사 나이 하면 이 명사에서 성조가 다르고 뒤에 스펠링도 다르죠. 그렇죠? 이 교실 안에서 어떤 사람을 압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now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이 여러분 요거를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trong lớp này 이 교실 안에서 chỉ biết ngày nào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전치사구를 쭉 놓고 주어는 동사 아닌 명사 now 어떤 명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법으로 나온 건 문장 끝 조사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void는요, 중요한 문법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문장 마지막에 써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 확실한 답을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것도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베트남 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많이 붙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남쪽 지역에서는 특히나 voi 또는 배 이런 것들을 의문문 뒤에 많이 붙여서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뭔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답을 얻고 싶어서 그 문장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표현. 그냥 다 완전한 문장을 만드시고 위에 voi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럴 때 쓰는 것과 일단 두 번째 voi는요. 우리가 그러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voi, 그러면, 그러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건 제가 나올 때 챙겨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배울 것은 이 하자가 말하는 앞에 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가봅시다. 모두 얼마인가요? 라는 가격 묻기 표현이에요. 요것도 역시나 요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쵸? tất cả, 모두, bao nhiêu tiền, 얼마의 돈인가요? 이 표현이죠. 그쵸? tất cả, 처음 나왔는데요. 모두라는 뜻이 아시겠죠? 모두, tất cả, bao nhiêu tiền 하셔도 되는데 얼마예요? 그거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tất cả bao nhiêu tiền vậy? bao nhiêu tiền vậy? 요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뒤에 호칭이 또 붙는 거는 그냥 친근한 표현이에요. 꼭 한 번 더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이공역이 어디인가요? 역시나 없어도 되죠. 가 하면 여기예요. 사이건. 사이공역. 가 사이건. 어디예요? ở đâu 하셔도 되는데 ở đâu vậy? ở đâu vậy? 문장이 뭔가 더 확실하고 뭔가 느낌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건 뭔가 문장 끝 조사들은 대부분 여러분 문장의 느낌을 조금씩 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찰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ở đâu, đi đâu 이렇게 많이 안 쓰고 đi đâu với anh 이런 식으로 vøi도 쓰고 호칭도 쓰고 이러면 문장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생동감 있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배운 문법 가지고 회화 들어갈게요. Ở phòng bán vé xe lửa. Chào cô, tôi muốn mua một vé đi Nha Trang. Anh muốn đi ngày nào? Dạ, ngày 20 tháng này. Có nhiều chuyến đi Nha Trang. Chuyến sáng, chuyến tối. Anh muốn đi chuyến nào? Chuyến tối. Chuyến tối khởi hành lúc 8 giờ, phải không cô? Dạ đúng rồi. Anh mua vé một chiều hay vé khứ hồi? Vé khứ hồi. 자, 어디에서의 대화인가요, 여러분? ở phần bán vé였죠. ở phần 파인데 bán vé 뭐였어요? 티켓 파는 가게 매표소였어요. 근데 어떤 티켓 파는 곳이요? 셀르, 기차 매표소예요. 그쵸? 자, 기차역에서의 대화인 것 같아요. 덤이 말하죠. 짜고, 자, 안녕하세요. 자, 또 제가요, 문 동사를 원하는데, 오늘 처음 나왔나요?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갖고 왔어요? 무엇을 갖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 무엇을 갖고 사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기를 원한대요. 뭐를요? 왜 하나의 티켓을. 근데 어디 가는 티켓? 리냐짱. 야짱으로 가는 티켓을 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온 동사를 원해요. 그리고 티켓 목적어 나왔는데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여러분들 입에서 뱉으실 수 있도록 자꾸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응의만 왜 제가 올릴게요. 그렇죠? 이 티켓 파는 사람이 말을 하죠. 아인 당신이요. 문 원합니까? 네 가기를 원합니까? ngày nào 바로 우리 오늘 배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명사 now 하면 어느 명사죠. 어느 날에 가기를 원하니?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hỏi 물어보죠. trả lời 갑니다. 어느 날에 đi ngày nào 하니까 야, 네, ngày 20 tháng này 라고 하죠. 그렇죠? 자, 뭐예요? 우리가 뭐부터 썼어요?
ngày, 일 붙었었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네, 월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베트남어로 할 때 며칠, 몇 월 할 때 순서 잡으실 때요. ngày, tháng, năm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 월, 연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ngày 20, 20일인데 tháng này, 이번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달 20일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người bán vé가 뭐라고요? có 가지고 있어. nhiều chuyến 많은 chuyến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có 가지고 있는데 nhiều 명사하면 많은 명사였죠. 많은 티켓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많은 편 노선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로 가는? về Nha Trang. 야장으로 가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말해주겠죠. chuyến sáng, chuyến tối 했어요. 아침 편도 있고 저녁 편도 있다. 그리고 너는 어느 편으로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편, 어떤 노선으로 갈래? 라고 하는 게 아까는 여기서 ngày nào, 어느 날에 갈래? 이 질문이 뭘로만 바뀌면 돼요? 그렇죠. 이 ngày 자리에 do인으로만 명사를 바꿔주면 어떤 편으로 갈래? 라는 거죠. 어떤 편으로 가길 원하니? 라고 해서 I muốn đi chuyến nào 라고 문장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 hỏi, trả lời 로 묶어주세요. 그쵸? chuyến tối, 저녁 편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저녁 편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우리가 늘 배웠었죠. 그쵸? 앞에서 그렇게 학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주어, khởi hành, 저녁편, khởi hành, lúc mấy giờ? 이게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는 문장이었다면 이번엔 좀 다르게 물어봐요. chuyến tối, 저녁편이요. khởi hành, 출발하죠. 언제? lúc 8giờ, 8시에 하고 phải không? 이렇게 하면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문장 끝에 phải không 하면 맞죠? 그렇죠? 이미 앞에 내가 뭔가 정보를 말을 하고 이 앞문장에 대해서 맞나요? 그렇나요? 하고 부가의문문 형태로 질문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맞나요? dạ, đúng rồi 라고 합니다. 야 또는 dạ, đúng 하면 여러분 우리가 phải come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만 복습해 볼게요. 항상 yes면 phải, no면 뭐 한 건가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요? come 또는 không fa이라고 했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농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이 fa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농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phải không 대신에 앞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đúng không 해도 괜찮아요. phải không, đúng không 다 의미가 비슷한데요. 이 농하는 맞아, 더 정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맞아, 맞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야, phải rồi 하셔도 되고요. 자, đúng rồi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인, 당신은 뭐 원하니? 왜 티켓을? 그리고 아, 하이, 배 형태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떤 티켓? 뭐, 제우 하면 뭘까요? 제우 하면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데 못 하면 뭐죠? 한 방향. 우리 영어도 원웨이 티켓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제우 하면 한 방향 티켓. 아니면 그 허이 하면 뭘까요? 그쵸? 왕복 티켓이 되겠죠? 그래서 아인 당신이요. 뭐왜 티켓을 살 건데 A, 하이, B 하면 아, 하이, B 하면 A 할래, B 할래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편도할래, 뭐지우, 하이, 그 다음에 그 허이, 왕복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그 허이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써도 같아요. 하이, 지우. 해도 같습니다. 두 방향 티켓이라고 말을 해도 왕복이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덤이 뭐라고 해요? 왜 그 허이 뭐 산대요? 네, 왕복 티켓을 산대요. 그쵸? 이렇게 봤고요. 대화가 또 뒤에 있어요. 끝난 줄 아셨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Vé ngồi hay vé nằm? Xin lỗi, cô hỏi gì ạ? Vé ngồi hay vé nằm? À, vé nằm. Bao nhiêu một vé vậy cô?
680.000 đồng. Vé của anh đây. Cảm ơn c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디까지 봤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방향 티켓 살래? 아니면 왕복 티켓을 살래? 라고 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A 할래? B 할래? 그래서 일단 왕복 티켓을 선택했어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간 거냐면 뭘 할 거니? 앉아가는 티켓을 할 거니? 아니면 누워가는 티켓을 할 거니? 라고 해서 역시나 하이, 베로 물어봐주고 있고요. 왜 하면 티켓인데 ngồi 하면 뭐죠? ngồi,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했었죠. 제가 막 화면에 사라져서 저는 능 했고 여러분들은 응오이 하고 있어요.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왜 ngồi 하면 앉아가는 티켓, 왜 남 하면 여러분 눕다예요. 그래서 이건 침대칸, 뭐 누워가는 티켓이 되겠죠. 그쵸? xin lỗi, cô hỏi gì à?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뭐요? 죄송한데요.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라고 했어요. 자, 정확하게 말해주죠. 왜 ngồi, hai, 왜 nam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이거니 ngồi, nam 단어 여러분들 한 번 더 학습하시라고 나온 거예요. 외워두시고요. 왜 nam 어떻게 간대요? 누워 간대요. 누워가는 티켓 한대요. 자, bao nhiêu một vé với cô à? 했어요. 자, với 요거 오늘 배운 거죠? 가격을 물어봤어요. bao nhiêu 요거는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그쵸. 돈이라는 단어든 생략돼 있겠죠. 얼마예요? 물어볼 때 bao nhiêu tiền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bao nhiêu với 이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니까 một vé 한 장에 하고 아주머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680.000 đồng 했어요. 680.000 đồng. 요거 읽으실 수 있으시죠, 이제? 그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먼저 세 단위 읽고 680. 그 다음에 공색의 nghìn 또는 ngàn đồng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당신의 티켓 여기요 이거예요. vé của anh đi. 이런 느낌이겠죠. vé của anh đi. 네, 자 그러니까 cảm ơn c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대화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숨가쁘게 이 대화를 저만 숨가봤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숨가쁘신 거 맞죠? 이 대화를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다 뭉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말하기로 가볼 텐데요. 자, 저는 무엇으로 가는 표를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수는 어떻게 잡으셔야 될까요? 여기서 티켓 이런 거부터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나오고 사기를 원해요부터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 나오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문이에요. 우리가 이번 표현 그리고 다음 표현 다 이 구문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요. 무엇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길 원해. 동사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뭐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무엇 동사. 여기서는 사길 원해 무엇 나왔어요. 만약에 나 먹고 싶어 무엇 안 이렇게 되겠죠. 마시고 싶어 무엇 옹 이렇게 될 거고 뒤에 목적어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살 거예요. 뭐를요? 한 장의 티켓을요. 왜 그리고 어디 가는 이라고 해서 네 장소명만 바꿔볼 거예요. tôi muốn mua một vé đi Nha Trang 가볼 거고요. Nha Trang 나트랑 아니에요. 아시겠죠? Nha Trang 그리고 하노이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 후에 이렇게 티켓을 사볼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 볼게요. Tôi muốn mua một vé đi Nha Trang. Tôi muốn mua một vé đi Hà Nội. Tôi muốn mua một vé đi Huế. 네,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같이 어디 가볼까요? 다낭 가볼까요? 다낭으로 가는 티켓을 사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사기를 원해요. 티켓 하나를요. 한 장의 티켓을요. 다낭으로 가는. 잘하셨어요. tôi muốn mua một vé đi Đà Nẵng.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도요. 우리가 역시나 무언 다음에 동사로 결합을 해줄 거예요. 이번엔 가기를 원한대요. 뭔데? 그쵸? 어디 간다. 이런 표현이죠. 어디를 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명사라고 해서 명사 now 결합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날에 가길 원하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I'm muốn đi ngày nào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에 가고 싶니? 라는 거죠. 그쵸? 이번엔요. I'm muốn đi chuyến nào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떤 편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길 원하니?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I'm muốn đi 차가 여러 종류 있어요. xe nào 어떤 차로 갈 것을 원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도 해볼게요. 그쵸? 당신은 어느 날에 가길 원하세요? 우리 제일 일반적인 거죠. 어떤 날을 선택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해볼게요. 저한테 물어보실까요? 선생님은요, 가길 원하나요? 어느 날에? 잘하셨어요. cô muốn đi ngày nào?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문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명사 now 챙기시고 muốn 동사 같이 챙겨주시고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Anh muốn đi ngày nào? Anh muốn đi chuyến nào? Anh muốn đi xe nào?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승차권 매표소입니다. 그쵸? 여기서 어디로 가는 티켓을 사는 건지, 언제 가려고 하는 건지, 티켓 한 장 가격, 그리고 출발하는 시각. 우리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보고 갈까요? 표현? 언제 가려고 할 때, ngày mai 하면 언제였죠? ngày mai 하면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그리고 tối nay 하면 언제일까요? sáng, trưa, chiều, tối. tối 하면 저녁이죠. nay 하면 hôm nay, 오늘 저녁이에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출발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쵸, 외우셨어야죠, 이제. khởi hành. 요 단어 잘 들으시면서 가볼게요. 출발할게요. Cô ơi, bán cho tôi một vé. Anh muốn mua vé đi đâu? Dạ, đi Hà Nội. Anh đi ngày nào? Ngày mai. Còn chuyến tối không cô? Còn. Nhưng chỉ còn vé nằm thôi. Bao nhiêu một vé vậy cô? 1.250.000 đồng. Chà, hơi mắc. Mất bao lâu cô? 33 tiếng. 8 giờ tối tàu khởi hành. Anh nhớ đến sớm. 네, 좋습니다. 우리 출발해 볼까요? 들어볼게요. Cô ơi, bán cho tôi một vé. 네, 꼬어이 부르죠. 상대를 부르고 있어요. 호칭 플러스 어이 하면 뭔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죠. 만 파세요. 저도이 하면은 저를 위해라고 하죠. 그리고 모페 한 장의 티켓을 저 위에 팔아주세요라는 건 티켓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가볼게요. Anh muốn mua vé đi đâu? 아인 당신은 뭐 나왔죠. 그렇죠? 사기를 원하니? 라고 돼 있고 왜 티켓. 그런데 리đâu 하면 어디 가는 티켓이죠. 우리가 아까 말하기 연습할 때 이 đâu 자리에 수많은 장소명을 넣었던 거예요. 그렇죠? muốn 왜 đi Nha Trang 이렇게 갔던 거를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죠. muốn 왜 đi đâu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자, 갑시다. Dạ, đi Hà Nội. 하노이 간대요. Anh đi ngày nào? anh đi ngày nào? ngày nào? 어느 날에 갈 거니? 라고 했어요. Ngày mai. Còn chuyến tối không cô? ngày mai 언제 간대요? 내일 간대요. 그리고 자, còn chuyến tới không à? không 했어요. còn 하면 여기선 여러분 뭘로 쓰인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데 뭐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의 거는요. 동사로서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짜다 보면 거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어라이 여기에 또는 hôm nay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이 주어로 생략돼 있을 수 있죠. 봐볼까요? 오늘은 còn chuyến tới không 하면 오늘 남아있나요? 저녁편이? 이렇거나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나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되게 많이 생략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còn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chuyến tới 하면 저녁편이 남아있나요? 라고 해서 결국은 이게 무슨 구문인 거예요? 그쵸?
có 동형 컴 구문인 거예요. có 동형 컴 요 구문에 여기 동사 자리에 건이 쓰인 거고 앞에 주어와 거가 생략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난항을 겪으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건 하고 대답을 하죠. 건 대답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남아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쵸? 자, nhưng 그러나 chỉ còn Việt Nam thôi 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chỉ thôi 하면 뭐였죠? 단지, 오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요걸 한정해주고 있네요. 그쵸? 오직 건 남아있어 라고 말하죠. 뭐가요? 베트남. 누워가는 티켓만 남아있대요. 그쵸? 자, 갑시다. Còn, nhưng chỉ còn vé nằm thôi. Bao nhiêu một vé vậy cô? bao nhiêu 얼마예요? một vé 한 장에 cô 하고 물어봤어요. 요 무엇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bao nhiêu một vé 하셔도 되고 bao nhiêu một vé vậy c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250.000 đồng. 갑자기 차분해지셨어요. 여기는 어디 재녹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모지우. 자, 우리가 공 6개 있어요. 그쵸? 그럼 모지우 하고 읽어줬어요. 그쵸? 그리고 250, 그쵸? 250, 250 읽어주고 뒤에 공색에 남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모지우 250,000 đồng 이렇게 됩니다. 그쵸? 125만 동이래요. 자, 가볼까요? Dạ, hơi mắc. Mất bao lâu cô? 자, 이거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죠? 허이 막 했어요. 자, 우리가 허이도 또 나왔네요. 형용사를 강조하는 정도부사들이 있었어요. 그쵸? 오랜만에 들어봤죠? 근데 우리 다 학습을 했어요. 매우 어떠어떠하다 z 한번 배우셨죠? 근데 얘는 z 형용사 부사에서 앞에서 수식해줬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멍 때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그쵸? 남 또는 과 배웠었어요. 그쵸? 네, 매우 어떠어떠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어땠어요? 정도가 굉장히 셌죠? 매우 어떠어떠한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허이는요, 조금이에요. 조금. 아시겠죠? 이런 느낌. 허이. 그쵸? 근데 허이 막 했어요. 역시나 여기도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줄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그래서 막 하면 막 비싼 거예요. 아시겠죠? 막 비싸. 막 비싸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막 또는 나 둘 다 같아요. 막 비싸다 이렇게 하고 외우셔야 알겠죠? 막 비싸다 둘 다 많이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비싸네. 그리고 멋 바울라고 물어봤어요. 멋 걸리나요? 하고 걸리는 시간 여기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멋 바울라고 물어봤죠. 갑시다. 33 tiếng. 8 giờ tối tàu khởi hành. Anh nhớ đến sớm. 몇 시간 걸려요? 오, 33 tiếng 했어요. 33시간이 걸린대요. 오마이갓, 그죠? 저여이입니다. 제가 저여이 했죠. 저여이 하면 여러분 하늘아, 막 오마이갓 막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8 giờ tối 언제요? 저녁 8시에 tàu 기차가 khởi hành 출발한대요. 자, 우리 기차는요, 셀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요것도 되고 우리 다오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다오 썼으면 기차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오 거의한 언제 출발한대요? 그렇죠. 저녁 8시에 기차가 거의한 출발해 라고 했죠. 그리고 안녕 랜섬 했어요. 자, 우리 녀 하면 여러분 기억해요. 아시겠죠? 기억해요. 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당신 기억해는 도착할 것을 썸 하면 그쵸? 일찍 왔썸 하고 외웠어요. 그쵸? 일찍 올 것을 기억해 라고 하죠. 안녕 랜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녀 랜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 들린 부분 확인했고요. 이제 체크체크 갑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다 치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수많은 형용사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반이어들을 막 살펴볼 건데, 우리 여기서 조금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바로 A는 형용사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형용사들이 막 반대되는 걸 많이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한데 험,
be라고 하는 걸 배워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A는 형용사 해. 그런데 뭐보다? B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동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배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뭘까요? 비교급이겠죠. A가 B보다 더 어떠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구문을 하나 숙지를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Đi bằng xe khách 좀 hơn đi bằng máy bay. 자, 여기도 되게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큼직한 문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형용사 한데 헌 B예요. 그리고 보면 A랑 B는요, 여러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리방 세카익 했어요. 세카익 하면 손님들이 많이 타는 차, 관광버스예요. 관광차, 알겠죠? 그래서 관광버스로서 가는 것은 좀 느리다,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느린, 천천히. 그럼 뭐예요? 느리다, 헌배 나왔죠. 뭐보다? 그쵸? 비행기로서 가는 것보다. 요 구문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딱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 점이라는 이 형용사와 관련된 거 반대되는 걸 보실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하대요? 뭐 하다라고 형용사 넣어줄 거예요. 헌리방셀르 해서 기차로서 가는 것보다는 어떨까요? 그쵸. 기차로 가는 것보다는 빠르다가 나오겠죠. 왜?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냐잉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요 반이어만 쏙쏙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앞서서 알려드렸던 그 구문을 A, 형용사, 헌, B 이 구문을 챙기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 구문 아래서 움직이거든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D가 먼저 나와서 가슴이 먹먹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네가 가다라는 동사인데 어떻게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베트남어는요, 이 주어, 이 동사가 그냥 쓰면요, 어떤 문법적인 변형, 뭐 동명사로 변하거나 이런 거 없이 동사구가 쓰여서 이렇게 동사하는 것은 이라고 주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리방세 카이크 하는 건 뭐예요? 관광차로 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어로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웨셀르 했어요. 역시나 A가 나오고요. B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헌 보이시죠? 이 패턴. 그쵸? A가 형용사에 헌, B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웨셀르 기차 티켓이죠. 그쵸? 기차표는 낫 하면 비싸다 하고 외웠죠? 비싸 헌 웨세 카이 뭐보다? 관광버스, 그러니까 버스 티켓보다 더 비싸대요. 그쵸? 그러나 뭐래요? 그쵸? 비행기 티켓보다는 저렴하다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도 이제 B가 비교되는 거죠. 그쵸? 여기 형용사 뭐 들어갈까요? 비싸다의 반대말. 와, 이거 진짜 싸제. 이렇게 읽을까요? 싸제, 제 또는 레 하면 싼이란 뜻이죠. 그래서 웨셀르, 낫은 웨세카이, 그런데 레은 왜 마이바이. 뭐보다? 비행기 티켓보다는 저렴하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쵸? 자, 세 번째 가볼게요. hiện nay 하면 현재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신문 보시면 많이 나와요. hiện nay, 현재. giao thông 하면 교통이요. giao thông. ở Việt Nam, 베트남의 교통은 khá tiện lợi 나왔습니다. tiện lợi 하면 편리한이란 뜻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뭐 배웠어요? 오늘 두 가지 나오네요. 그쵸? 허이 형용사 강조부사로서 정도가 조금, 찔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면 꾀라는 뜻이에요. 꽤 형용사다. 여기서는 khá tiện lợi 하면 뭐죠? 꽤 편리하대요. không cần 불편하지가 않아. như trước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처럼 불편하지 않아. 옛날처럼 의역을 하면 그렇겠죠. 옛날처럼 không cần 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không cần bớt tiền 들어가겠죠.
불편하지 않다. 자, 요 단어 둘 다 되게 어려운 단어고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르 하면 편리한, 불편하는 멋대한. 자, 우리가 멋 하면 여러분 안이 불자예요. 그쵸? 한자에서 온 단어. 띠 자체가 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로서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띠안. 근데 편리한 거 띠엔 러이. 편리해요. 한자에서 온 단어. 불편해요. 띠엔 앞에 안이 불에 해당하는 걸 넣어줘서 멋띠엔 하면 불편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Đi bằng xe máy thì nhanh. còn 그런데 đi bằng xe đạp thì 자, 뭐에 대한 반대말이 나올까요? nhanh, 빠르게, nhanh, 빠르게, nhanh 배웠어요. 그쵸? 이 냐인에 대한 반대말이 여기 나오겠죠. 그쵸? 자, 뭘로 가는 거? 오토바이로 가는 것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은 그 여기서의 t는요. 주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러면의 뜻이 아니고 주어를 강조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오토바이로 가는 것은 야인 빨라. 그런데 네방 세라 뭐 타고 가는 것? 그쵸? 자전거로 가는 것은 여기서 주어 강조하죠. A는 이런데 우리나라에 약간 조사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는 이렇고 B는 이래 라고 할 때 A, T는 이렇고 B, T는 이래. 이런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전거로서 가는 것은 어떻대요? 더 나아야죠. 나와주세요. 네, lâu hơn 이렇게 가야겠죠. 빠른데 여기서는 이제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low가 답입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the와 now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now를 그냥 외우지 않았어요. 명사 now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뱉으셔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어떤 명사라고 해서 명사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동사와 직접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당신은요, 랑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죠. 너 읽고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읽고 있어요? 어떤 걸 읽고 있어요? 다 될 것 같지만 우리 너이라는 건 읽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이 동사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뭐가 와야 돼요? the가 와야겠죠. the đang đọc gì. 자, 오랜만에 복습해 볼까요? 문장 끝에 의 하면 현재 진행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sinh nhật cô là ngày 뭐 선택하셨어요? 그쵸? 요거는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그쵸? đi ngày nào, 어느 날에 가나요? 라고 많이 공부를 했었죠. 요번 문장은요, sinh nhật 하면 여러분, 날생자예요. 그쵸? 그래서 생일, 한자에서 온 단어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là 뭐뭐이다, 어떤 날이나요? 라는 건 며칠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là ngày nào 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응아이 뒤에 z는 선생님 결합을 못해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꽤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하다가 오늘 드레스 같은 걸 막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이럴 때 바로 ngày gì 쓸 수 있죠. hôm nay là ngày gì? 무슨 날이에요? 약간 맥락과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z도 역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이 선택안 중에 어디 날이냐라고 물어볼 때 ngày nào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문제 없으시죠? 자, 세 번째는요. 볼까요? 왜, gì, 무슨 티켓 또는 왜 nào 어떤 티켓이 rẻ hơn 또는 rẻ hơn 더 저렴한가요? 왜 xe lửa hay 왜 xe khách 했어요. 어떤 것? 기차 티켓 아니면 뭐 티켓? 저 버스 티켓, 관광버스 티켓 이 둘 중에 어떤 게? 자, 보세요. 이럴 경우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왜지? 무슨 티켓? 왜 nào? 어떤 티켓? 다 적합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없으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택안이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선택안이 있는 것 중에 고를 때는 now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왜 nào rẻ hơn, 왜 xe lửa, hay 왜 khác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연습 문제로 넘어와서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문사들이 쭉쭉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I 하면 누구, 누가였고요. 두 번째, the, 무엇, 무슨, 어디에, 어디에 위치해 있니? 또는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진 어려우 있었고요. 자, 네 번째로 마우저 나왔어요. 우리가 마우저 하면 우리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있었죠. 주어 동사 앞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주어 동사 뒤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과거, 언제 뭐뭐 했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러분. 뭐요? 요거 하나 넣어볼게요. 몇 시 하나 더 넣습니다. 아시겠죠? 몇 시.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평서문들이 쫙 있는데 질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트남어에서의 질문, 의문문은 여러분 도치나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알고 싶은 그 자리에 의문사를 쏙 넣어주면 그냥 그 질문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므이 그는 리람 일하러 갑니다. 망 세랍 뭐 타고요? 그쵸. 자전거를 타고 간다. 자전거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뭘까요? 요겠죠. 뭐 타고 갑니까? 뭐로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오므이 리람 망이 이렇게요. 그는 일하러 가는데 망의 무엇으로 가니? 이렇게 요 자리에 쏙 넣어주면 됐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야셀루 했어요. 기차역은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어는 동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네, 동사로서 쓰였겠죠. 그쵸? 왜냐하면 다른 동사가 없고 여기서 어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기차역은 위치에 있어요. 어디예요? 능, 웬통이라고 되어 있죠. 웬통 길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역이 어디에 있니? 라고 요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질문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죠? 잘하셨어요. 가셀르, 어려우 이렇게 되겠죠. 그쵸? 또는 여러분 이렇게도 만드신 분들 맞습니다. 뭐냐면 어느 길에 위치해 있니?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릉나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은 우리가 수개 개의 길이 있지만 한정된 그 길의 개수 안에서 어떤 길에 있니? 라고 해서 릉나우 이런 표현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쌍여쌍 아침 6시에 세카이 하면 우리 관광버스였죠. 른 도착해요. 나낭 다낭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보면 딱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뭐이지어 하나 더 써드렸죠. 그쵸? 그러면 바로 여기에 요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시각 표현이 그쵸? 몇 시에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똑같이 만들고 물음표만 붙여주면 돼요. 그쵸? 그럼 요 자리에 대답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요렇게요. 맞아. 몇 시에 세카이 렌다낭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또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신 분 계실까요? 맞아 쓰신 분들도 맞습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다낭에 도착하나요? 라고 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좀 씨는요, 뭐 사기를 원한다. 왜 그 호이? 라고 되어 있어요. 왕복 티켓 사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요거죠. 무슨 티켓 사기를 원하는지 또는 어떤 티켓 사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죠. 뭐를요? 네, 위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now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h đâu muốn mua vé gì? 무슨 티켓 사기를 원해? 또는 만약에 선택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티켓 사기를 원해? now도 역시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 정리만 하고 끝날 건데요. 첫 번째, 어떤의 뜻을 가진 의문사 now, 명사 now 이렇게 같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the와 구분하셔서 쓰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의미는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오류 없이 뱉으실 수 있도록 명사 now라고 챙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문장 끝에 붙어서 주로 의문문 뒤에 붙어서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할 때 쓰는 조사 với 배웠습니다.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챙겨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다음 강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도 저랑 만나주실 거죠? Xin cảm ơn các bạn. 다시 만나요. Làm việc.